국정농단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그 위반 사유가 그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의 정황 증거, 그 정황으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정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몰아가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일은 꼭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런 그 위험이나 우려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부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양심선언을 한다든가 공익 제보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스모킹 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계속 좁아지는 거죠. 본인이 아는 사람, 본인이 경험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좁아질 가능성이 있죠. 야, 근데 제가 보기에 어제 이제 이준석 의원님 그 얘기 말고도 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 또 여쭤보면 지금 19일 제가 날 이준석 해석지는 아닌데 상황을 제일 잘하시는. 아니 개혁신당이니까 예, 같은 당이니까 아니 그 장 변호사님보다는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촉금 납니다. 조금 예. 아니 그 원래 다 알려지긴 했지만 이게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이 엄청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토마토에서 19일 날 새벽 6시에 어떤 보도를 내놓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관련된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건인데 어제 이준석 의원이 사실 이 텔레그램 문자를 본 사람은 한 명이다.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다. 그리고 본 사람은 여러 명인데 대충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다라는 게 이제 그 중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한 또 신인규 변호사 시일야 방송대 공마 뚜껑 열려가지고 한참 얘기하다 가셨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또 딴 사람한테 줬을 수도 있고 어떻게 확언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확언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확언했겠죠. 아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 자기인가? 누구냐? 그 일인지 누구냐? 너무 궁금하다. 누구예요? 말할 수 없죠. 야, 김 총장님 알고 계시네. 에? 누군지 알고 계시네. 그죠? 예? 예? 그 사람 누군지 알고 계시죠? 갖고 아니, 뭐. 있는 사람.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네. 이건 안다고 봐야 되네. 김철근은 알고 있다. 야, 그것을 빨리 알려주세요. 예? 누군지 빨리 알려주세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잖아. 지금 10,000명이 넘게 보고 있어요. 빨리 알려주셔야지. 하여튼 뭐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 텔레그램 문자 캡처본 그 캡처본이 언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캡처본의 내용을 국민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우선 관건이겠죠. 네네.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딱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 내가 방송에서 그렇죠, 말씀드린 딱 그 앞뒤로 맥락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봤을 때는 뭐 그런 정도야 평소에 관계로 봤을 때 관계로 봤을 때 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착한 조언 또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그 말한 대로 네. 실행이 돼갖고 뭐가 됐다 이러면 또 입장이 달라지겠죠. 네. 상황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냥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본인이 원래 있었던 지역구에서도 나왔고 다 원래 가려고 했던데도 못 갔고 네. 결국 공천이 안 됐어요. 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이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지난번에도 뭐 개혁신당 얘기를 했는데 개혁신당이 굳이 네. 김건희 여사를 그다음 윤석열 정부를 뭐 단 일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침소봉대 갖고 막 밀고 간다고 해서 꼭 정확한 게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좀 굉장히 위험한 거다. 신중하게 정당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말씀하신 거 엄청 조회수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또 정치권 주변에 네네. 그 뉴스토마토 보도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고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애매하다고 얘기한 게 대단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법 재판도 뭐 대리인으로 해보고 이러면 대단히 엄중하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론조사 돌리고 뭐 이랬다고 실형 2년 받았어요. 그것만.
뭐냐면 공천이나 이런 공당의 과정에 어느 누구도 개입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라고 하는 건 외부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들고 자기가 다른 지역 가겠다고 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런데 이게 애매하고 별거 아니고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 것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걸어갈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외부자로서는 너무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선거에 나오고 이랬을 때 사실 당의 엄청 중요한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을 아나?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에 본인도 이 체험한 사실이 있어서 이걸 톤다운 시키나로 보여질 수 있어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뭐 대통령이 둘이다라고 직격할 때는 엄청 세게 하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정말 실증까지 나온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선의의 조언인데라고 퉁치고 넘어갈 수 없는 국면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게 왜냐하면 문자 같은 게 지금은 본물이 요만큼 터졌지만 더 커지고 맥락이란 게 있을 거니까 더 나오고 더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같이 이제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토마토 쪽에 좀 알아보면 어떤 얘기하냐면 이 시리즈다. 그러니까 19일 날 보도 한 편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취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막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버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뉴스토마토 보도하면 아마 이게 오늘까지는 기자들이 대충 쉴 텐데 내일은 아마 대체로 다 출근을 할 거예요. 80% 이상은 내일은 출근을 해서 이제 그 목요일치 신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뉴스토마토 뭐 취재하고 있는지도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어간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일파만파죠. 그리고 갤럽 조사는 이번 주에 없을 거예요. 월화수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는 없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올 리얼미터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지지율에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일자 찍기 시작하면 그때는 기하급수로 이게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체코 가시나? 아, 전광판 안 본다는 사람이 전광판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돈에 관심이 제일 많은 관심 거고. 많잖아. 그런 거죠.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라는 건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체크하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수단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을 지지하는 그 이른바 꼴통 우파 또는 꼴통 극렬 지지자 이분들을 잡기 위해서 계속 발언을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센 거 발언들 이런 발언을 해서 묻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김문수 뭐 이진숙 뭐 이런 분들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인사를 하고 네. 다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을 잡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20%까지 내려온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거든요. 의료 대란도 있어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면서 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분 분명히 명품백 받았는데 무죄라고 저러고 돌아다녀? 야 진짜 뻔뻔하네. 이런 게 확 온단 말이죠.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정서법입니다. 네. 여기 걸리면요. 안 보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선거 때는 안 나왔었잖아요. 5달 동안. 예, 지금 네. 앞으로 선거 한참 없어서 많이 그런가? 남았잖아요. 예, 한참 많이 남았기 네. 때문에 본인이 다니시면서 뭐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마포대교도 가고 은평 장애인 시설. 예, 거기도 가고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콘텐츠하고 상관없어요. 큰 착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오는 순간 내용이 상관없이 왜 나오시냐고 보기 싫은데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국정운영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자극만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도 경험이 많고 정치 많이 해보면 비서실장부터 그런 그럼요. 분들이니까 예. 옛날 정무수석도 하셨고 네. 그런 분인데 왜 이럴까? 결국 말을 안 듣는다는 귀를 막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콘크리트 30% 얘기했어요. 예. 예? 근데 단 2주 만에 무너졌어요. 2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25, 17, 5 이렇게 바로 가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예. 그런 건데 물론 그 이제 스모킹 건이 있었죠. 태블릿 PC. 예. 근데 이제 이 정부도 지금 이렇게 막 그렇게 끌어안고 그 뭔가를 이렇게 그 누르고 이틀 막 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국정운영 동력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2주 만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2주 만에 무너졌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0% 찍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도 2주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보세요? 그때는 외부 작용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스모킹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말마다 엄청난 촛불 촛불 시위도 있었고. 있었고 예, 그런 상황과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네. 급격하게 가겠느냐는 약간 그때하고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저는 여러 지점에서 네. 위험 요소 거의 지뢰밭이 많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국면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고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탄핵백서 뭐 이렇게 쓰시고 그때 했던 분 이야기가 그러니까 탄핵은 민주당이 했던 건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했던 거다. 그리고 그때 국정조사 막 그 검찰 특검 이게 다 여러 박자로 여러 국면에서 이 탄핵이란 게 견인됐었는데 지금은 곳곳이 지뢰밭인 건 맞지만 하나의 분기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이 아마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무혐의를 주면 그건 대단한 분수령이 전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아주 본격화하기 전에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고 외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압력을 국민이 넣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여러 지렛대를 저는 이 지뢰를 아마 타개할 능력은 이미 전 상실했다고 보고 근데 어디서 터질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지금으로서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예. 지금 GNS 플랫폼님이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오. 9,900원. 지지율 한 자릿수 9.9% 멀지 않았습니다. 전망치. 예, 보겠습니다. 예, GNS 플랫폼님의 예측대로 9.9% 지지율이 갈지 어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민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지금 이 상황이면 저희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 사진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올라와 있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 보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이해하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사진을 걸면 댓글창에 막 내리라는 요구가 보기 빗발친 싫으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김철근 총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 영부인의 저 행동이 굉장히 뭐 건데 다소곳하거나 뭐 이런 이미지인데 이분은 막 광폭 행보를 하니까 지금 또 그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분이 저러니까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주지 못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고. 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네. 임기 후반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안전한 퇴임을 위한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이미 대통령의 어떤 명운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건가? 이제 안전한 퇴임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그 우려를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보면 그 위기 상황에 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던진 게 개헌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개헌을 던졌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안전한 퇴임의 가장 핵심은 임기 단축 개헌이겠죠. 예, 그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 개헌 문제와 그다음에 선거 주기를 맞춘다는 것과 그다음에 5년 단임제가 거의 어떤 세력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국정 운영을 하든 간에 거의 지금은 소명 의식은 사라졌고 한탕씩 5년에 한 번씩 해먹는 세력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나라가 거의 거덜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 단임제가 아니고 본인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앞에 4년 예를 들면 4년 중임제가 된다면 네. 앞에 4년은 국민들 보고 정치할 거 아니에요.
왜? 지지율 신경 안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그럼 최소한 8년 임기 중에 6년은 국민을 위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전반기. 그다음 나머지 2년은 내임덕이라고 치고. 그 지금은 당선되면 바로 내임덕이고 대드댁이라고 얘기할 정도에 왜? 네. 본인은 본인 스스로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지를 않아요. 단임제 5년 단임제 선거 대통령 되기 때문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폐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공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내 임기 1년 줄이겠다까지 한다면 네. 이 모든 걸 다 어찌 보면 상세하고 안전한 퇴임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사법 리스크는 그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특히 방어 안 될 것 김건희 같아요.